오늘 뭐 해? 어디 가? 몇 시에 들어와? 혹시 은퇴 후 이 세 마디가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최근 일본에서는 65세에 정년퇴직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솔직한 심정을 담은 한 영상이 조회수 300만을 넘기며 엄청난 공감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편은 40년 직장 생활의 종착점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이제부터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 여기는 같은 공간 속 너무나 다른 생각, 바로 동상이몽의 시작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아내가 차려주는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르고 아내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을 젖은 낙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 은퇴 후 왜 집안이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62세의 김성환 씨는 35년간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그야말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 하나에 청춘을 담아 새벽에 나가 별을 보고 들어오던 날들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은 은퇴하면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이 있는 교회로 내려가 그동안 못다 한 부부의 정을 나누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습니다. 매월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끊기자 가장으로서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아내에게 더 잘 보이고 싶었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번번이 어긋나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로 화장대 앞에 앉으면 그의 질문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어디 가는데?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누구 만나는데? 라고 캐물었습니다. 아내가 바쁘게 집안일을 할 때면 평생 해본 적 없는 가사 노동이 어색해 주위를 맴돌다가 결국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고 그 모습은 아내에게는 또 하나의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아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교회의 전원주택을 계약하면서 터졌습니다. 김성환 씨에게는 평생의 로망을 실현한 순간이었지만 아내에게는 수십 년간 다녀온 병원과 마트, 소중한 친구들과 멀어지는 낯선 나라로의 이민,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평생 밖으로만 돌더니 이제 와서 나를 당신의 울타리에 가두려고 하는군요. 김성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남편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아내의 배우자 불만족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은퇴 후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간절히 기대하지만 아내들은 이미 자녀와의 관계나 자신의 사회활동 속에서 다른 만족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아내에 대한 애정도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아내의 남편에 대한 애정도는 남편의 은퇴 시점에 이르러 거의 바닥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평생 일에 쫓겨 가정과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지난 시간의 결과가 은퇴와 함께 한꺼번에 청구서처럼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이 곧 부부관계의 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24시간 자신을 감시하는 남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은퇴 남편들이 겪는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해답의 열쇠는 또 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박지원 씨 역시 은퇴 초기에 김성환 씨와 비슷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내와의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지내자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로부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은퇴해서 시간이 많아졌지만 나는 당신이라는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 말은 박지원 씨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편, 아버지라는 역할의 옷을 잠시 벗어두고 인간 박지원, 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잠시 꾸었던 음악가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색소폰을 꺼내 들었고 용기를 내어 지역 문화센터의 동호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서툰 연주를 맞춰가며 그는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는 자신만이 놀이터로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아내에게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자신만의 세상에 몰두하는 것을 보며 아내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해방감과 함께 얼굴에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박지원 씨처럼 아내의 그 한마디를 듣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제 박지원 씨 부부는 각자의 놀이터에서 보낸 하루의 이야기를 저녁 식탁에서 도란도란 나눕니다. 남편의 작은 색소폰 연주회에 아내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고 아내의 그림 전시회에 남편이 친구들을 초대해 아내를 자랑합니다.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세상이 풍요로워지자 부부의 세상도 함께 깊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고 나아가 나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 은퇴 남편 사용 설명서는 무엇일까요? 오늘 네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제1조, 나만의 놀이터를 구축하십시오. 은퇴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내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당신의 유일한 취미이자 소일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배움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만이 놀이터를 만들고 그곳으로 규칙적으로 출근하십시오. 제2조, 관리자가 아닌 동료가 되십시오. 오늘 뭐해? 라는 감시의 질문을 나는 오늘 땡땡땡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좋은 계획 있어? 라는 공유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아내의 일정을 관리하려 들지 말고 당신의 계획을 먼저 공유하며 수평적인 동료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3조, 가사노동은 돕는 것이 아닌 분담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돕는다 는 말은 여전히 그 일의 주인이 아내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청소, 설거지, 분리수거 등 명확하게 당신이 책임질 담당 구역을 정하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지려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제4조,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을 온전히 존중해 주십시오. 때로는 서로에게 주는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애틋하고 소중하게 만듭니다. 아내에게 들러붙는 젖은 낙엽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늘이 되어주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십시오. 수십억 원의 연금 자산보다 은퇴 후 아내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스스로 잘 노는 남편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자신만의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 아내는 비로소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부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두 번째 출발선입니다. 지난 40년간 오직 일만 하던 남편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잘 노는 남편, 자기 인생을 즐기는 남편으로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작은 변화가 아내의 얼굴에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에 아주 환한 웃음꽃을 피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혹은 비슷한 경험이나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